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생계 위기로부터 대피시킬 방도로 지자체와 정부가 현금성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도 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하지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별 지원 금액에 대한 불균형 문제와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것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 등도 부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 현황과 실효성 점검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금 시행 내용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샛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주시 재난지원금? 도움은 당연히 되는데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안내를 드린다거나 어쨌든 그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처들이 대기업이나 온라인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받았어요. 군산이랑 똑같이 10만 원 받아서 지역 그 작은 슈퍼라든지 그쪽에서만 사용을 했거든요. 적은 금액이어도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북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많이 이슈가 되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받는 거에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것도 그렇고 또 국가적인 재정이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다 지급되기로 한 건데 그동안 여야 대립만이라고 너무 지급이 이제 늦어졌잖아요. 물론 이게 재정 마련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원활하게 해결돼서 좀 빨리 좀 지급되길 바랍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지원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국의 민선식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북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는데 우선 전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좀 듣고 어떤 현황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3월 9일 정도 그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시점이 2월 20일인데요. 그런 걸 그 이후에 한 20일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겠다 했었는데 예. 그간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정말 현장의 곳곳이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조사도 해보면 우리 지역에 한옥마을 이런데 완전히 그 방문객들이 거의 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매출도 막 50% 80% 뚝뚝 떨어지면서 어쩌면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이 코로나 19가 이러다가 정말 이거 완전히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또 그만큼 또 많은 부분들이 정말 다 힘들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기본소득이란 자체는 그가 아마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뭐 일하는 거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한테 일정한 현금을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재난이라는 시기 동안 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예. 제가 전주형을 붙였던 이유는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이 경제 속에서 사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다 힘들지만 예. 그 저소득층 특히 이 시기에 원래 힘든 분들 더 힘들지만 또 힘든 분들이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예. 코로나 위기 때 2, 3월 동안 감소한 분들한테 사실 더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 속에 계신 저소득층 분들한테 저희가 이 최소한의 이 소득에 준하는
이 비용을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놓지 않는 예,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상황 속에서 예. 그래서 전종 재난 기본 소득이란 이름으로 52만 7천 원씩을 지원하고 네. 있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윤선영 교수님, 방송 시작 전부터 이 재난형 기본 소득이라는 그 명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아마 이 재난형 기본 소득을 수급하시는 분이 4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받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형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들어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제가 사실은 처음에 SNS에 예. 이 발표를 듣고 반가웠지만 야 정말일까 했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에 대한 반가움도 근데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울 때 어려운 그 지역의 많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단체가 예. 행정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한대잖아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전주시에서 예. 반가웠죠. 근데 정말 기본소득을 했는데 야 정말 이건 대단하다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바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건 기본소득이라는 건 사실 어디 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일각에서 그런 걸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려나 보다. 예. 찬반이 상당히 많은 건데 예. 대단하다.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좀 애매해지는 거. 이게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인지 아니면 어디에도 끼질 못해서 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를 일종의 재난으로 봐가지고 뭐 홍수나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런 어떤 재해에 대한 그 재난 구호를 하는 그런 건지 아주 불분명한데 계속 용어는 계속 뉴스나 모든 발표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이렇게 나오니까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딱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아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전주시가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행정을 하게 되는 어떤 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법이나 어느 조례에 나오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침체된 어떤 소비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가장 어려운 분들 찾아서 그분들의 어떤 그 지원이나 보상을 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목적도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오로지 전국 최초로 뭔가를 얘기했다. 그 전국 최초 그게 목적인지 그렇다면 너무 이거는 공허한 얘기가 듭니다. 예. 뭐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늘 항상 그 비난과 지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선희 국장 취지는 역시 코로나19라는 재난 그 시기의 상황을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제가 예산을 제가 책정한 263억 5천만 원 정도면 5만 원씩 시민들한테 50만 명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시민들한테 그렇네요. 좀만 더 보태면 예. 5만 원씩 전체 다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저희 시에서 봤던 부분은 5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 액수를 떠나서 그 가치 부분은 뭐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고 저희가 판단했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IMF 때도 그렇고 카드 대란 때도 그렇고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경제적이나 전 지역을 강타하는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사실 다 어렵지만 더 힘든 사람들은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 분들이 사실 더 힘들고 사실 이분들이 더 뼈아프게 느껴지고 또 이게 끝나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아까 앞서서 좀 살짝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1차 추경 때
그리고 또 우리 도와 우리 시 1차 추경 때 지원되는 코로나 위기 동안 발생되는 취약계층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가 대상자들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예. 차상위, 그다음에 아동수당 수급하는 가구 이런 분들이 지급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분들이 저희가 볼 때 뭐 비정규직 분들이나 비임금 근로자들, 그다음에 휴폐업자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다 힘들지만 더 힘든 분들인데 이 분들 중에서도 이 정부 지원책에서 빠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긴급 지원에 어떻게 코로나19 긴급 지원에 사각지대가 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긴급복지 지원이나 재해구 이 두 가지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정부 지원책에서 빠져있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면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전 시민한테 5만 원씩 주는 것도 가치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더 어려운 분들한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소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이분들한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조금이라도 희망의 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그 저점을 보니 이분들이 건강보험료로 저희는 했지만 소득 한 80%, 100% 이하에 있는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판단하고 분석을 해보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법적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그 기본적인 그 근거가 분명히 있었고, 다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는 저소득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이걸 시작을 했고. 양병주 국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주시가 지난 10일 날 시장님이 발표한 시점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당시의 전주 상황이 예를 들면 대구가 한참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대구 지역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물론 확진자가 있었긴 했지만 전라북도는 거의 외부 유입이나 여기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어나갈 만큼 뭔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어떤 재난 상황이었나라고 좀 상황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을 해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 재난 기본소득이 김경수 지사나 박원순 지사, 이재명 지사가 먼저 발표했지만 그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급 발표가 늦어진 게 뭐냐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지금 생활안정 지원조례라고 하는 내용을 확대해서 그래서 지원한 거에 대해서 물론 너무나 어려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해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명확한 지원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데서도 똑같은 저희보다 더 시급한 재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만들기 시작해서 31일 날 제정을 했고, 또 뭐 매국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주권자들에서 주기 위해서도 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시가 좀 차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주시가 예를 들면 담당 부서와 상관없이 시장님께서 10일 날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담당 부서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예를 들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담당 부서에서도 담당 공무원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지원 기준을 만드는 20일이 걸렸어요. 20일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지원 기준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핀셋 지원,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자신의 빈곤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 전주시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전주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저희 시민들도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이 그렇게 재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결정했던 것처럼 전주 시민들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50만 원인데 군산시 같은 경우 1인당 10만 원을 결정했잖아요. 이게 사행기구 보면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가구당 지원을 하게 될 경우 4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편적으로 결정했으면 훨씬 더 이게 그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풀어가지지 않았을까. 자, 그런 시작부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난형 기본수도 그러니까 기본소득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제 도입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이 명칭과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절차와 과정 속에서의 뭐 공백 또 약간의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는 부분 취지는 이해한다 이런 예. 표현에서 이 말씀 듣고 이제 더 예.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상황 판단 부분에서 왜 다른 지역도 더 힘든 데도 있는데 우리는 확진자도 이렇게 많이 없고 한데 왜 그런 판단을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말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대로 그때 답변 드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시기에 이 코로나라는 자체가 우리 전주 전라북도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전국적으로 대구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면서 이게 전 국민의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는 적은데 왜 방문객들이 적겠습니까? 코로나 위기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거기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작동을 한 겁니다. 그 상황 그 작동을 한 거고 그리고 왜 더 심한 대구나 이런 데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냐? 이 위기는 똑같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다 미쳤어요. 확진자 수에 쫓고 있는 데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학자분들도 전부 뭐 기고도 하신 내용도 보면 그 상황을 거의 전쟁 수준에 빗대어 말씀까지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감소하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대한 빗대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냐? 그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판단이 물론 시장님께서도 주변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거의 단독으로 결정하시고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그런 담당 부서도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이 먼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논의를 했었고요. 계속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같이 저도 참여를 했고 같이 참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복지국으로 이게 그 업무가 배치되기까지도 시일이 걸렸고요. 예.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양 국장께서 그 제기한 문제가 제가 제기한 문제가 다시 통하는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성격이 정체성이 뭐냐는 게 정해져야 되고 당연히 그거에 법적 근거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담당 업무가 누가 어느 부서가 하는지가 다 정해지는 거. 복지 업무이면 복지 담당 부서가 하는 거고 일반 재해 문제에 대한 행정이면 또 그쪽 부서가 하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결정되지 못한 채 이제 하다 보니 그야말로 전시 상태라고 하다 보니 포가 필요한데 소총과 그냥 이런 걸 들고 대처하는 식의 상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기대만큼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물론 말씀 드린 거예요. 저도 이 집행 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좀 여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아까 우리 상 국장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보편으로 가서 다 줘버리면 쉽게 말하면 누구 한 명 이 혜택 못 받는 사람 없이 다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더 어려운 분들을 해서 선별을 하다 보니 거기에 걸리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선별주의로 가면 그럴 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감수하고 사실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기본소득이라고 딱 치고 나온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이게 좀 엇박자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만 짧게 드릴게요. 제가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 거기 있잖아. 거기서 우리 그거 먹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각자 밥을 먹었어요. 제가 밥을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지금 전주시 행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또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단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바로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알아들으시고 빨리 대처를 좀 더 늦었더라도 빨리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취지 좋으니까 뭐
문제 없다. 뭐 이게 전국 최초다. 계속 이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 현재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돼 버렸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이름이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했고 재난 시기였기 때문에 전주가 먼저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취지를 이해하면서 그러면 263억 5천만 원이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 과정은 뭐 순조롭게 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양병진 사무국장님 현장 속에서 지켜본 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저희가 이 전주형 재난 기본 소득의 기본적인 이 전반적인 방법이 예. 신속성을 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한 부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원을 통해서 이 시작을 했던 거고 예.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발생은 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하는 데서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또 풀어가고 현장에서 케이스들도 풀어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제까지 해서 저희가 4만 9천 명 정도가 어제까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선정 작업을 적합을 해서 3만 5천 명 정도 적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은행에 지금 3만 명 정도 통보를 지금 했는데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카드를 발급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실적으로 이분들도 사용을 하지만 또 보니까 이 사용처가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대형마트나 주로 뭐 유흥업소 이런 데는 제한을 했지만 예. 실적으로 사용하는 처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게 한 40% 정도를 사용액의 40%를 쓰는 게 그 동네 마트, 예. 동네 마트 이런 마트 식자재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44% 정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음식점 일부 쓰시고 그만큼 이 사용하신 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분석도 제가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적으로 저희가 목적으로 삼았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에 큰 돈은 아니지만 예. 263억이 지금 풀림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동네 상점가들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백육정님, 네. 263억 5천만 원 얼어붙은 전주시 경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서 한 44% 동네 마트가 소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10일 날 어떤 지원 근거나 기준 없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체도 환영을 했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예. 그때는 전주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본 거고 그래서 전주시가 30날 지원 기준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저희 단체가 그런 우려에 대한 논평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개인별 조사이기 때문에 가구 소득원 중에 각각 다른 직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남편분이 고소득자인데 뭐 1억 원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분이 뭐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보험이 가입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가구 소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긴급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지켜보긴 했지만 그런 것과 오히려 이렇게 선별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도 들게 되죠. 행정력도 낭비하게 되죠. 예를 들면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선별하는 비용만 해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서 보편지급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 거의 다 지급이 다 돼서 그런 것들이 얘기한 대로 실제 시급하게 필요한 경제 상황에 마중물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오히려 지금 최초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서 1순위 해당돼가지고 카드를 받았던 분들도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는 분들도 상당해요. 자격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주시가 기준을 내걸었고 그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해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혼선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실은 위탁기관들,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데려다 씁니다. 이게 차출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갑질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징용이에요. 그런 정도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오늘 더군다나 전주시 내부에서도 공무원들이 급기야는 누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래요. 내부에서 글을 올리면 누가 썼는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개나 소로 보는 것 같다. 우리보다 더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이나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주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바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고 또 거기에 보면 약도 없는 전국 최초병에 걸린 우리 시장님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하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전주시가 어떤 전체적 상황을 보고서 상황 판단했던 것처럼 근거는 좀 미약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상황 판단하셔서 유동적으로 좀 이렇게 변경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 지원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수 없다라는 내용. 또 하나 지원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1차 전화에서 탈락이 됩니다. 예. 가능한지 안 한지 가서 상담을 받거나 전화를 하게 되니까 업무도 마비되는 거죠. 그 인력도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5만 명에 미달한 상황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접수된 사람은 5만 명이긴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문의 한 사람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원 기준 때문에 탈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유동적으로 대응해놓고 지금 와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세게 말씀하시니까 전주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그 공무원분들의 그게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제도로 갔으면은 간단했을 것을 선별적인 부조 제도만 해도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제도만 해도 그 작용 요건이 얼마나 까다롭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일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긴급복지 지원은 이건 그야말로 예상 밖으로 갑자기 그 제도적으로 커버 안 되는 긴급 상황을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정형화된 요건들이 없어요. 그걸 갑자기 만드니까 당연히 시간 걸리고 복잡하고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민선희 국장님, 두 분의 지적처럼 그런 지적이 맞기 때문에 일선의 행정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신청자 입장인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워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워낙 이게 긴급성, 신속성, 단순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다만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간단한 건데 이게 처음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해 직접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분들의 좀 이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어요. 사실 있다 보니까 동별로 상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경우도 때로는 발생도 했었고 다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이걸 시작을 하고 나서 이게 다른 지역까지 퍼지고 결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뭐 중앙정부는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로 이제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총선 전후로 해서 이게 계속 이게 나오고 하면서 그런 문의들 같이 오는 거예요, 사실요. 어떤 분들은 국가 거 받으러 오셨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졌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복 그 시기에 중앙정부 이런 제도들이 같이 동시에 투입되고 또 1차 추경 때 중앙정부에서 나왔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분들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제가 4월 저번 주에 저희가 지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이런 제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문의가 동시에 같이 되는 경우에서 그 동시에 한 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아니 저희는 먼저 했는데 이제 정부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 아니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알겠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었고 또 현장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그런 내용도 들었었는데 우리 산하 기관에 복지관에 사실 가불관계로 하는 것은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사실 휴가한 상태예요. 휴가 상태에서 저희가 그쪽에서 먼저 도와드릴 게 없냐 요청이 먼저 왔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일반 행정직도 능력님도 잘 아시지만 평상시에 이런 일들을 그래도 많이 접하고 하는 분들이 사회복지 그쪽 파트 분들이 사실 일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좀 했던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저도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직원분들도 일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2달여 가까이 코로나 뭐 알겠습니다. 방역부터 해서 그 어려운 부분 속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적극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긴급복지 지원 뭐 복지 자꾸 이제 복지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게 복지 행정의 일이었고 복지였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쳤어야 할 업무였어요. 근데 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재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정체성이 이제 좀 확립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도 좀 겹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예, 자꾸 예. 생기잖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네.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다 저희가 협의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은 중앙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게 그 복지 파트가 아니라 보편 업무일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나 총무과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도 뭐 사회복지직은 아니지만 복지국장을 맡으시다 보니까 소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업무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선별해야 되는 작업에서는 기본의 복지 파트에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라인 하는 건 맞지만 실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평상시보다 업무가 가중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가중이 됐고 또 이번에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이제 보편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복지 업무가 아니거든요. 재난 업무이기 때문에 예. 행안부에서 재난과나 그래서 예, 기획조정국이 업무 그 총괄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달 체계도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는 전달 것 체계가 같아요. 그쪽으로 이어서 네네. 그쪽에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다행이네요. 예. 자, 이 토론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잠시 그러면 우리 전주 시민 중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이신 분을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우선 말씀 듣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을 좀 껴주시고요. 자, 재난소득 기본소득 대상자이신 이은지 선생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지금 현재 전주시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으셨습니까? 예, 카드 17일에 발급받았어요. 그럼 사용도 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사용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마트에서 생필품 구매는 물론이고요. 전북은행 창구에 가서 아파트 관리비 같은 공공요금 납부도 하였고요. 예. 저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께서도 소득 지원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예.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규직 직원은 아니신 거죠.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자격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은학교에서 예. 주 20시간 근로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3월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으면은 이제 정상 이렇게 근무를 했을 텐데요. 예. 무급 휴업으로 인해서 그렇군요. 14일분의 임금만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에 해당이 돼가지고요. 예. 대상자로 선정된 것 같아요. 예. 대상자로 선정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신청을 4월 8일 그때쯤에 이제 주민센터 가서 했는데요. 예. 현장에 비치된 기본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분께서 조회를 해보시고 나머지 필요한 서류를 CNC 주셔가지고 편하게 접수할 수 있었어요. 혹시 그리고 주변 이제- 분에서 같은 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셨다거나 복잡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나요? 이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했거든요. 모바일로. 예. 네, 근데 아직 이제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예. 나머지 동료분들은 이제 다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서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려서 다 선정됐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 그 카드를 발급받고 소비를 네.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셨는데 주변 반응은 어떻던가요? 당연히 이제 좋아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예. 7월 31일까지 쓰셔야 되는데 사용 기간이 네. 그렇지 못할 경우 전주시로 귀속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아무래도 그 안에 계획적인 소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가 이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예. 전주 지역 경제 살리기와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예. 생각보다 전주시 소재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즐겁게 소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카드를 발급하신 시민분께서는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전주시가 이제 전국 최초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수혜자로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만 혹시 정책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는지 또 뭐 요구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아쉬웠던 점은 없고요. 예.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이 지원금이 전국에서 전주가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발빠르게 대처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된 이은지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크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서지 국장님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이런 수혜를 받으신 분들 시민의 목소리 들으시면 좀 힘이 나시겠습니다. 나죠. 힘이 예. 나 힘이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더 있도록 저희가 또 뛰는 게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이럴 예. 때 정말 일할 보람이 혹시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고 또 가을 겨울이 돼서 또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또 크게 해를 끼치고 예. 걱정이 될 때 이렇게 또 가장 먼저 전주시의 그 행정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윤찬영 교수님이나 양병규 국장님이 지적하신 조례 근거라든지 절차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충분하게 저희가 이제 신속성을 위해서 예. 최대한 근거 조례를 정확한 근거 조례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예. 재난 뭐 기본적으로 이런 다 있긴 있어요. 다 조례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뭐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런 상황들이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또 재난은 분명히 또 오면 안 되겠지만 예.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또 정비 보완 예.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좀 같이 저희 시차원에서도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또 바라는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실 현장에서 더 체감이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먼저 제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전국 지자체도 각각 하고 또 이후에 예. 국가가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지자체가 또 분담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지자체에도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국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 예. 차원에서도 좀 매뉴얼이나 제도적인 정비가 또 같이 또 그래서 필요하지 윤찬영 않겠냐 교수님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전주김제 임실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한정 지급하는 선별복지 정책을 도입했고 군산, 익산, 완주, 장수는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뭐 보편적으로 가고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형평성이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획일화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어색한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획일화라기보다는 이제 예. 좀 우리가 정형화한 이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당해보지 못한 사태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치고 나온 전주시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이제 잘했다고 얘기한 거고. 예. 그러나 다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특히 선별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누가 어려운지. 사회복지 정책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대상자가 돼서 합격하신 분은 이렇게 만족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불만이 근거거든요. 그 범주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적인 제도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그 전염병 사태라고 하는 게 제가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과거 흑사병이 1-2년 사이에 끝난 게 아니라 130-40년 갔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위험이 오면
어떤 건강 보건 질병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다는 거 예. 이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게 정말 양명희 국장님, 필요하죠. 14개 시군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행정에서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아하. 국장님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을 물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또 행정이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준비를 뭐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일정하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5월 중순까지 지급을 하고 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화될 거에 대한 그렇죠. 어떤 전략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에서만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각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 분야 내에서도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한지 그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예. 지금 행정에서 계속 예를 들면 전주시, 뭐 전라북도, 뭐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게 눈여겨 보다가 나중에는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뭘 준다는 건지. 그리고 되게 많이 준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자격 기준과 요건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허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정책학적으로 예.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걸 후발주자의 이점이라고 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선발 그 네, 맞습니다. 그룹이 보면서 잘못한 예. 거 다 보면서 수정하기 때문에 더 좋게 가거든요. 근데 예. 선발로 나가는 쪽은 항상 이런 공격을 받게 돼 있는데 선발치고는 너무 좀 이번 그 좀 비판받을 소지가 너무 그러니까 많은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전주시가 좀 있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는 근데 전라북도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전라북도가 좀 상황이 이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근데 전주시가 너무 먼저 이렇게 돌입하고 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잘했고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조금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역 단위에서 타 지자체 간 그리고 지금 그 광역 간에도 그 차이가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 외에는 지자체별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한 거고 저희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200억이나 예. 주겠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고 예. 전라북도가 이제는 순차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역할을 반드시 이렇게 좀 다양한 그룹과 을 만들어서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예. 그런 문제의 해결이나 대응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그만합시다. 코로나19 지원금 현황과 실효성 점검에 대한 주제로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그리고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 그리고 전주시 복지환경국의 민서식 국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서식 국장님, 이 지원 카드가 중고거래 앱에서 현금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이 돼서요. 예. 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당연하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걸 제보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고 예. 허탈감도 정말 느꼈었는데 그때 저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시적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더라고요. 예. 내려갔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예정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분도 이제 물론 어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김영식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저기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양도 양수를 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범죄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앱에서 했으니까 발견됐습니다만 개인 대 개인으로는 충분히 네, 뭐 네. 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점말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전에도 저희가 공적 마스크 우리가 이제 그 그렇죠. 저소득층한테 마스크를 지급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어. 마스크가 그때 되게 그렇습니다. 구하기가 힘들 때. 예.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거 보고 그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추경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일시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중고거래 사이트에 진짜 운영진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하지 않도록 사이트에 공지를 좀 하든가 예. 그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분명한 것은 이 경우는 카드 번호가 개인별 카드가 딱 개인별이 카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적발됐을 때는 저희가
카드를 실효시키는 방식부터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혹시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단의 긴급복지 SOS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같이 좀 제도적인 네. 방식을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뭐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우처 방식의 카드나 이런 네. 걸 하는 그 급여 방식은 그걸 예.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지 못하면 네. 정책의 목표 달성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이제 예.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상품권으로 주거나 쉽게 말하면 누구 건지가 판별이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돼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는 그나마 이게 김영희 선불카드여서 예. 그 카드가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 근데 개인별 카드이긴 하지만 네. 그 마트나 이런 데서 개인 확인을 하는 게 가맹점에서 아니기 확인을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예. 그렇지만 이제 예. 제기는 이제 물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좀 확인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다만 이게 김영희 선불카드여서 분실을 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사실 뭐 장단점이 이 수단 방식에서 장단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나마 더 안정적인 장치이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도 계속 눈여겨서 좀 계속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직 그 내가 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국가에서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있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있고 또 정부에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중복이 됩니까? 네. 뭐 중복이라는 표현보다 예. 물론 이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중복이라고 그냥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함께. 예. 사실 우리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용어에 뭐 틀리고 말고 따라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취지는 위기 동안 정말 힘든 저소득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예. 이런 분들한테 사실 주면 더 줘야지 이분들이 받았다고 해서 국가에 지원하는 우리 시가 일부 매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럼 그분들도 중복이 가능하겠네요. 예, 당연히 같이 그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어느 지자체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액수 차이만 있을 뿐이네요. 네. 예. 예. 물론 어느 지역은 어느 뭐 지역은 이 아예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제외하고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양병희 국장님. 네, 뭐 그 저희가 볼 때도 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전주시에서도 중복 지원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입장을 가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도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지역마다 본인들 역량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좀 이후의 문제는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도 뭐 좋은데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했지만 이 목표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거였으면 철저하게 선별주의로 가서 정확한 자격 기준을 준비해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점, 그거 아니었다면 아예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정말 실험적으로라도 차라리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한편으로 이제 받지 못하는 분 또 받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265억 3천만 원인가요? 263억 5천만 원. 예, 예.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의 출연이 이제 뭐 걱정도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또 없고 그래서 예산 마련 관련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전주시 예산이 뭐 충분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이 263억 5천만 원이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라는 위기 속에서 예. 정말 더 어려우신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끈이 되고 또 부수적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데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한 만큼 저희가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가장 우선적으로 이걸 판단을 한 거고 부담은 분명히 안 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원을 그 재난관리기금 시에서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일부하고 우리 시 일반 재원하고 해서 지금 투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 거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재난관리기금을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이 하드웨어 쉽게 말하면 각종 쉽게 말하면 태풍이 일어나거나 막 이래가지고 뭐가 부서지고 하면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개념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경상적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해서 했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의 그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됐지만 예. 시민들의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전체적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좀 마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복지 재정은 아니네요. 네. 일반 재난기금하고 일반 재원하고 네.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부터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전주시가 어쨌든 전국 최초로 했다는 거에 되게 의미는 두고 있어야 하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보다 먼저 재난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를 먼저 만드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한 달 동안 조례를 고민해서 만들었고 그 와중에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예. 이게 이제 그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도 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조 3,642억 정도가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3,400억, 재구급기금에서 2,700억, 지역개발기금에서 7천억, 그다음에 예산조정을 통해서 한 500억 정도를 예. 만들어냈고 또 이런 것들이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파급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1,200억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 6,223억, 취업 유발 효과 5,629명, 그다음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재정부터 지원 근거부터 차분히 예. 준비를 하고 또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지역의 어떤 파급 효과가 어떤 위기 슬과 것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예. 시행한 것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건데 윤찬영 교수님 시간 쓰시겠습니까? 예. 네, 뭐 저는 그냥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거 예.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다음 선거 때 전국 최초로 했다 이거 너무 내세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민선지 국장 예. 네. 시민들께 한 말씀. 예. 사실 코로나 19가 사실 2달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같이 예. 행정을 믿고 같이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시민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5월달 내일부터 일종의 샌드위치 데이면서 연휴를 즐기시는 분도 많고 가정에 다니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시나 방심해서 이 코로나 이 부분이 또 지역에 또 확산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 시민들도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 전주시 복지환경국의 민선식 국장, 그리고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